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대기업에 가면 되나? 아니면 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답을 찾지 못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만나볼 분은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임정택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로 있는 임정택입니다.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갖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향기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은 2008년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 교육,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컨설팅과 솔루션을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히즈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지금 38개 매장에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17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기 제작소라는 공장을 통해서 장애인 파티쉐, 로스터, 또 셰프들을 양성해서 이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 유통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하고 계신데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포항의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에서 대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는 인생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대기업에 가면 되나? 아니면 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답을 찾지 못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약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게 너무 확신이 들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러 포항의 복지관들, 구청, 주민센터 여러 다니면서 참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꿈을 또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네. 좀 어떠한 이미지나 좀 생각이 드시나요? 저한테 책임감은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면 책임감을 떼고 살았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창업을 네. 했다 보니까 25살부터 우리 구성원들의 인생,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우리 회사와 조직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또 30살에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또 가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책임을 생각하면 결국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인생의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책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숙명과도 같은 그 책임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사람은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다 사는 거잖아요. 네. 누구도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는 아예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을 제대로 짊어지기 위해서 동반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을 주는 그 믿음으로 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없으면 저도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책임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맡아서 해야 할 어떤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를 들었을 때 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한테 맡겨진 것을 정말 중히 여기는 거 맞는 것 같은 게, 사람은 약간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가 편한 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임이라는 건 약간 그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유나 방종이 아니라 내가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네. 내가 시간을 더 써야 되더라도 내 힘이 더 들어가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나의 일에 끝까지 완수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임감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중하다 보면은 네. 사실 쉴 때는 쉬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쉼을 좀 누리시나요? 저는 달리기라는 게 취미인데 아, 1년 반째 달리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3km 뛰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내가 3km를 안 쉬고 뛸 수 있을까? 처음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약간 달리기도 책임감이 들어왔는지 아, 내가 이거 잘 뛰어야 나도 건강하고 회사도 가정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힘든데 오늘 안 뛰고 싶은데 그럴 때 일부러 더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두 달 하면 3km가 4km가 되고 그리고 4km가 5km가 되더니 제가 어제 저녁에는 10km 뛰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마라톤도 나가고요. 어. 약간 책임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도 좋아요, 책임은. 왜냐면 나를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책임을 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거기서 같이 행복감과 충족감을 느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리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위키노트에 나오는 페이지예요. 네. 달리기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끝까지 좀 달려가는 것과 책임이 연결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사랑하고 싶다, 책임감을 조금 더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분야나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이자 작가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나와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용기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말씀에도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네. 사랑은 뜨겁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사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일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감정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책임지겠노라고 생각하는 노력, 의지, 그리고 한마디 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결국은 그 책임을 이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간단하게 네. 밸런스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책임감은 결과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다. 대 결과보다 과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다. 당연히 과정도 중요한데 결과를 볼 수 있어야 책임을 완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달리기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톤을 끝까지 줘야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뛰더라도 열심히 뛰었는데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 다음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까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공동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을 흐린다? 대 강화한다? 당연히 강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네. 내가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역할을 할지라도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잘 공유하면 이 개인의 목표들의 힘을 받아서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역할 분배만 잘 되면 개인들도 더 그 어떤 동기가 생겨서 그 성취감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일을 완수할 때 있어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남에게 피해 줄 수 있어도 끝까지 혼자 책임진다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책임이다. 둘 중에는 어느 쪽이신 것 같나요? 네,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저 사람을 내가 도우면서도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책임감이 올라가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몫까지 해야겠다. 근데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면서 같이 크는 거거든요. 네. 당신은 누군가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 사람의 성장과 성공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대요. 내가 혼자만 잘한다고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는. 오히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면 같이 커나가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혼자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짐을 지는 것, 그것들이 책임의 본질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책임도 나의 성장과 재미를 위한 작은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이라고 생각하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책임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음. 기꺼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반에서 누가 환경부장 맡을래?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청소 다 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환경부장 한번 맡게 되면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라고 하는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은 사물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리더십이 성장하게 되고 친구들이 그 부장을 통해서 모이기 때문에 관계 네트워크가 또 생기게 될 거예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책임의 자리에 한번 가봐라 얘기하고 싶어요. 작은 책임이라도 한번 져보면 그게 나한테 부담으로 처음에 여겨질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나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또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청소년기만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책임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표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그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과제, 그러니까 숙제죠. 그리고 시험, 모의고사, 수능, 내신 하루하루가 참 스트레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나중에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때 그 영어 한 문장을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공부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야 재밌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공부도 직업도 다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설계도가 인생의 집이라고 생각해보면 집의 설계도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죠. 나는 정말 모르죠.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하심을 묻고 듣는 것이 결국 비전이고 소명인데 그게 설계도거든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언제는 나무가 필요하고요. 언제는 벽돌이 필요하고 언제는 시멘트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 공부하는 거고 직업일 뿐이에요. 평생 벽돌만 쓸 필요도 없고 평생 나무만 쓸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언젠간 그걸 쓰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왕이면 예쁘게 나무를 자르고 이왕이면 반듯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재료들을 잘 갈고 닦기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재료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거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완벽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요.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야 하나님 내 인생 쫙 이끌어 가실 때 이거 언제 사용하실까? 그래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놔야지. 그 기대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활기 있게 하지 않을까. 재미있게 공부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완성될 집의 모습을 아직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네. 이것이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표님의 책임에 대한 생각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 만들어가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각자의 책임의 철옹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다리를 서로 연결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 책임을 잘 질 수 있는데 너는 그 부분 책임을 잘 질 수 있구나. 우리 다리 연결하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자. 서로의 책임들이 연결돼서 더 큰 섬과 대륙이 되게끔 하는 그럼 서로의 강점도 인정하고 약점은 배려하고 서로 포용하니까 하나가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인정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서 전 처음에는 책임이 그냥 맡겨진 나의 일을 내가 끝까지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연결과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누구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네.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어요. 다 감자로 시작해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래요. 책임감도 좋은데 정말 온전히 무언가를 책임지려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의 하늘과 오늘의 자연에 감동하고 그리고 감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이런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표님의 말 하나하나 그 경험들을 좀 감탄할 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청소년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책임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위키노트에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임정택 대표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